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 한 명이었던 장자크 루소는 언젠가 매일 보는 것들이야말로 제대로 보기가 가장 어렵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접할 때 사람들은 매일 보는 것의 대상으로 제각기 다른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이 많은 이라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인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과학에 관심이 많은 이라면 공기나 시간과 같은 대상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군가 자신에게 시간의 정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착각했다고 말했다는데, 이 역시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활동하는 미술사학자인 제임스 폭스에게는 루소의 이 말이 색깔을 떠올리도록 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살면서 항상 갖가지 색깔을 접합니다. 모네는 색은 나와 온종일 함께하는 집착이자 기쁨이며 고통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색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기도 합니다. 폭스의 컬러의 시간은 인간이 색깔과 함께해온 역사를 다루고 있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흥미로운 책입니다. 저자는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서론에서 물질들이 제각각 빛의 특정 파장만을 반사하거나 전달, 흡수하고 그 결과 색깔을 띠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루비는 루비의 구조가 긴 파장의 붉은 가시광선만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뇌가 이 파장을 해석할 때에서야 비로소 색이 된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저자는 이를 색의 성분은 우리 밖에 있지만 조리법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독일의 화가이자 예술 이론가였던 요제프 알베르수는 한 사람이 빨강이라고 말하고 50명이 그 말을 듣는다면 그들의 마음에 50개의 빨강이 떠오르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빨강들이 서로 매우 다르리라 확신해도 좋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컬러의 시간에서 이야기하는 색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자인 폭스는 이 책에서 검정, 빨강, 노랑, 파랑, 하양, 보라, 그리고 초록의 7개 색깔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인간이 각각의 색을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술사학자답게 저자의 주된 관심은 객관적 색 인식 과정보다는 인간이 각각의 색깔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이런 의미들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어 왔는지를 서술하는 것에 향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의미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색이 지닌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인 의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빨강은 활기차고 밝은 파랑이 어두운 파랑보다 행복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같은 주관적 의미가 아니라 체계화된 사회적 관습에 관한 것인데, 빨강이 경고를 뜻하거나 하얀색이 항복을 뜻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색이 가져다주는 연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풍부한 내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각각의 색이 연상시키는 의미는 각 공동체의 환경, 언어, 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중국에서 빨강이 행운의 색이 된 것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수성을 초월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5대륙 17개국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한 연구에서 모든 나라에서 파랑이 가장 인기가 많은 색으로 꼽힌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색이 각각의 문화에서 어떻게 특수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의미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저자가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저자가 가장 먼저 다루는 색이 다름 아닌 검정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문명의 창조 신화에서 검정 혹은 어둠과 함께 세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성경의 창세기가 빛과 어둠의 구분에서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힌두교의 리그베다, 폴리네시아의 쿠물리포 등에도 태초의 시작으로 어둠이 꼽힙니다. 이후 고대 문명의 여러 신앙들에서는 세계를 빛과 어둠의 이원론의 기초에서 설명했는데, 페르시아 지역의 마니교에서 세상을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전장이라고 본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많은 고대 문명에서는 검은색이 불길하거나 기피해야 하는 색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대 문명에서 어둠 혹은 검정이 이처럼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집트에서는 검정색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검정색이 나일강 삼각주를 이루는 토양의 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지역에서는 검은색이 비옥함을 상징하는 색깔이었던 것입니다. 척박한 주변 사막의 붉은색과 비교하면서 이집트인들은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왕국을 검은 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뿌리내린 긍정적인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의미가 더 확장되었습니다. 검은색이 단순히 비옥함만이 아닌 신비로움까지 뜻하게 되거나 병을 고치고 불운을 막기 위해 검은 부적을 사용하기까지 한 것이 이를 잘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이처럼 검정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때 바다 건너 그리스에서는 검은색이 여전히 빛의 부재 혹은 죽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로마로까지 이어졌는데 로마인들이 상복으로 검은 옷을 입은 것은 이러한 인식이 사회 관습으로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사회 지배층부터 이런 관습이 견고하게 자리 잡았는데 유명한 정치가이자 문장가였던 키케로의 기록은 색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혔는지 알려줍니다. 푸블리우스 바티니우스라는 정치가가 만찬에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자 키케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의도나 목적으로 내 친구의 연회에 검은색 옷을 입고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소. 그런 일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소? 대체 누가 검은 옷을 입고 연회에 온단 말이오. 당신은 관습을 모로 라고 말하며 그를 맹비난했습니다. 검은색이 죽음을 의미하는 강도는 로마 사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졌고 나중에는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정적들을 겁주기 위해 연회 자리에 벽과 그릇, 음식까지 모두 검은색으로 준비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로마인들의 검은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후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아가서의 한 단락에서 솔로몬의 신부는 자신의 어두운 피부를 묘사합니다. 히브리어 원문과 그리스어 번역본에는 나는 검고 아름답다 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초기에는 라틴어로도 이 문장이 마찬가지로 나는 검고 아름답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4세기 들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히에로니무스라는 성직자는 이 문장을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로 바꾸었습니다. 단어 하나를 바꾼 것에 불과했으나 그 의미는 완전히 변화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색깔이 가지는 연상적 의미가 역사에서 어떻게 점점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지 나타냅니다. 이런 인식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데 부정적인 사건이나 재앙을 가리킬 때 검은색이 자주 동원되는 것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의 시작을 알렸던 주가 대폭락의 날을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컬러의 시간의 저자 폭스는 이처럼 인류의 시작과 그 출발을 같이 한 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7개의 색에 관한 문화사를 매우 흥미롭게 서술합니다. 책을 읽고 나면 각각의 색이 초기 단계까지만 해도 비교적 직관적이고 단순한 연상에서 그 의미가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것처럼 검정은 어둠에서 비롯되어 죽음과 두려움, 그리고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이 외에도 빨강은 피와 생명을, 노랑은 태양과 신을, 파랑은 하늘과 바다,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을, 하양은 도덕, 미학, 순수성을, 보라색은 기술을, 초록은 낙원과 재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의 색은 점점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초기까지만 해도 구사 가능한 염료의 한계로 색을 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인류는 이제 조합에 따라 수만 가지의 색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은 연어, 코끼리의 숨결, 시골뜨기 초록과 같은 이름을 지어야 할 만큼 표현 가능한 어휘가 부족할 정도로 다양한 색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컬러의 시간은 학문적 기초가 탄탄한 전문적인 미술사학자의 시선으로 각각의 색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쳐왔는지,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문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색깔을 사용해왔고 여전히 사용하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대중적이면서도 동시에 학문적으로 신뢰할 만한 책을 찾고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